방송 4시 주식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와, 참으로 심심할 날이 없는 시장입니다. 장 후반에 기관을 이렇게나 밀어버리다니요. 이례적으로 개인들의 힘이 통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나 싶었는데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하락이 앞으로의 변곡점이 될지 아니면 단순히 눌림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함부로 예측은 금물이겠죠. 오늘 밤에 그리고 금요일 밤에 미국의 지표가 나오니까요. 그 전까지는 조금만 조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시장이 대응이 어렵다면요.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식해결사 함께 하실 거죠? 렛츠 고! 오늘 함께할 두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올스타계 오창록 전문가, 김민재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월화도 재밌긴 한데 수목금을 그렇게 찾으세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저희 오늘 나오셨으니까 열심히 해주시고요. 네. 자, 30분 전에 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재인이가 궁금했던 종목 두 종목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S로 들어가 볼게요. 자, 코로나 관련주는요, 역시나 빠지지 않습니다. 광림도 코로나 관련주고요. 또 제넥시도 코로나 관련주고요. 네이처셀도 코로나 관련주인데 이렇게 매일 빠지지 않는 게 코로나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굉장히 좀 흥미로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혜태 아이스크림을 인수 소식에 빙그레가 아침부터 문을 닫아서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빙그레 저희 전문가와 함께 또 자세하게 분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시장에서 재미있었던 게 코로나 관련주의 새로운 테마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무기한 휴원한다는 소식에 유아용 콘텐츠가 부각되면서 캐리소프트가 또 상승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 테마는 얼마나 갈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또 5G가 굉장히 또 단단한 흐름을 보여줬죠. 이 5G가 오늘 KMW가 또 그 5G의 대장주인데 오늘 10% 넘는 또 흐름으로 상승을 보여줬는데 윗꼬리가 조금 달렸죠. 여기 보시면 상반기 5G 통신망 등 4조 투자 소식에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는 소식을 보여줬습니다. 5G 관련주 앞으로의 흐름도 계속 궁금이 되는데 자, 이 중에서 5G 관련주 어떤 걸 머큐리도요. 5G 관련주잖아요. 근데 이 헤드라인은 사실 좀 의아했습니다. 온라인 계약의 언택트 수혜주 부각 강세로 떴는데 오늘 머큐리가 강했잖아요. 근데 머큐리는 5G의 또 대표적인 종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온라인 계약의 언택트 수혜주면은 사실 코로나가 바로 떠오르잖아요. 이 종목도 전문가와 함께 분석을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빙그레부터 알아볼게요. 오창욱 전문가 혹시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잘 안 먹기는 하는데 네. 가끔씩 이제 밥한바 먹습니다. 밥한바요? 네. 아,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근데 사실 저도 비비빅 좋아해요. 네. 그래요? 저랑 좀 안 어울리죠? 자, 근데 밥한바 그리고 또 비비빅 다 혜태랑 또 그런 뭐죠? 오늘 올랐던 그 빙그레 관련주인데, 네. 빙그레 아이스크림인데 롯데제과가 좀 계속 그걸 해야겠어요. 네네. 네, 그렇죠. 빙그레에 대해서 좀 오늘 이슈가 어땠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 빙그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혜태제과 식품이라는 기업 내에서 이제 아이스크림 사업 분야를 인수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오늘 양쪽 기업 모두 다 급등하면서 상한가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혜태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한 제품이 뭐 브라보콘, 바밤바, 누가바 같은 제품이 있고요. 아이스크림 업계 내에서는 빅4로 꼽히는 작지 않은 기업입니다. 친숙한 브랜드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이제 인수를 한 빙그레도 기존의 아이스크림 사업부가 있죠. 그래서 그 사업 부분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해외 유통망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확장 기대도 돼서 이제 빙그레는 상한가에 마감을 했고요.
반대로 이제 혜태제과 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스크림 부분을 매각을 하면서 재무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된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면서 혜태제과 식품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빙그레 차트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빙그레 같은 경우는 오늘의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작년도 8월 달 수준까지 주가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미 코로나는 이제 빙그레랑 기업에게는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이제 인수로 인한 시너지의 기대감은 이제 충분히 전 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시장이 막판에 많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를 가서 이제 깨지지 않고 마감을 했기 때문인데요. 내일 바로 그냥 한 20% 정도만 상승을 해준다면 기존의 고점이었던 77,000원을 돌파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요 기대감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목표가 8만 원 이상으로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아마 이건 조심스러운 예상이지만 내일도 점상을 갈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한 자리에서는 조금 조심하셔서 이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실 앞으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더 이어질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네, 왜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SK 하이닉스 그리고 다른 반도체 기업이 있는데 상위 네 번째 회사를 인수를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공룡이 탄생한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양쪽 기업들의 장점만 이제 갖다 붙였을 때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 혜태 아이스크림의 재료는 언제까지 갈까요? 혜태 아이스크림의 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감인데요. 이제 그동안 많이 빠졌던 부분이 이미 한 번에 이제 메꿔졌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지켜봐야겠다라고 하지만 이 종목이 그동안 이제 오늘의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락했던 이유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이 만약에 해소가 다 된다라고 하면은 1차 목표가인 8만 원은 무난히 내일도 돌파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빙그레에 대한 특징주를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빙그레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머큐리 알아볼게요. 머큐리가 5G 관련주로 오르기도 했는데 기사 헤드라인을 보면은 코로나 관련주 같기도 하고요. 김민지 전문가, 머큐리 오늘 어떤 이슈 있었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언택트 관련 쪽으로도 또 묶이면서 주가가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매집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호재를 묶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 종목도 추천을 드렸었는데 일단 총선에 따른 정책주 더불어민주당의 1호 정책주가 바로 이제 무료 공공 와이파이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받는다라는 이슈를 터뜨리면서 주가가 과거에 상한가 가까이 올라갔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차트를 보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총선 정책주에 따른 수혜다라고 나오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그다음 후부터는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었는데요. 지금 이 언택트 관련 종목이다라는 또 다른 호재를 묶어내면서 주가가 좀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화상 채팅이라든지 아니면 화상 교육 이렇게 온라인 강의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5G 즉 유무선 인터넷 같은 경우는 꼭 발달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5G까지 번지면서 코로나 수혜주다라고 시장은 받아들이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5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기술적인 부분도 좀 더 체크를 해드리면 제가 이 종목 추천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상장 이후로 이 8,300원대 가격대에서는 꾸준히 바닥을 찍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장 당시에 처음 내려왔었고 그 다음으로 내렸을 때가 바로 작년 8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있을 때 이 8월 7일 코스피가 1,890포인트를 찍었을 때 한번 내려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로 이 가격대만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상한가 가까이 올리면서 주가를 급하게 올려주는 모습이고 지금 역시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내려왔지만 빠르게 이 8,000원대를 복귀하려는 모습이 나왔다가 오늘 지수가 좀 밀리면서 급격하게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지만 꾸준히 이렇게 세력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종목을 좀 꾸준히 올려주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내려갈 때마다 어느 정도 충분히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정책축뿐만 아니라 이 언택트 관련주라고 해서 코로나에서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머큐리가 오늘 윗꼬리가 좀 달렸잖아요. 이 부분을 그럼 지지선에 맞춰서 그렇게 나온 건가요? 네, 일단 올릴 만큼 올린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대기하면서 위에 상단에 있는 물량을 좀 소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구간에서 지수가 좀 급격하게 밀리자 결국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꾸준히 좀 저점을 다졌던 위치까지 딱 올라왔다가 여기서 멈춰둔 상태에서 지수 밀리면서 같이 내려온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밑으로 내려오더라도 크게 걱정할 점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머큐리 지금 신규 진입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머큐리 그리고 빙글에 대해서 오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간 상담 도와드릴게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 상담 잘해드려야 돼요. 장 후반에 폭락 보이면서 이제 갖고 있는 종목 다 빼야 되나 아니면 단순히 눌림인데 지금 어떻게 해야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셨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전화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셨어요? SK케미칼이요. 오, SK케미칼이요? 요즘 흐름 좋았는데 매수가가 얼마예요? 64,950원에 한 15% 정도 되는데요. 64,950원이요? 예. 아, 최근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수익을 엄청 보시고 계시네요? 뭐 얼마 안 됐네요. 그거 사날마다 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오, 수익 축하드려요. 그러면 지금 제일 궁금한 게 혹시 목표가일까요? 예, 뭐 나이 많으가 잘 모르니까 얼마까지 좀 들고 있어야 되나 궁금해서요. 아, 그쵸. 목표가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오창호 전문가께 물어보도록 할게요. 예.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창호 전문가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네, 요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요거 매수 언제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딱 급등하기 딱 직전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럼 평소에 이제 그 시청자분의 투자 스타일이 좀 단기적이세요? 아니면 좀 아니, 길게 장기 봐도 아니에요. 네? 장기요. 장기요? 아, 그러면 예. 그거에 맞게 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상담을 드릴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19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 일주일 사이에 좀 급등했었는데요. 요 자회사가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기업인데 예, 예. 이제 그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이제 나라 국책과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이제 잘 진행이 돼서 현재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와 이제 백신을 공동 개발 중이다라는 소식에 이제 최근에 급등을 한 거예요. 예, 예. 예, 보시면은 오늘이 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이제 뭐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장중의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코로나 관련주들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유선을 좀 잡아놓고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지금 예. 매수 가격이 65,000원대로 지금 매우 낮은 상황이시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하실 것은 이제 뭐 비중을 늘린다라기보다는 이 종목을 언제 정리를 하면 좋을까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시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종가 기준으로 75,000원만 깨지지 않는다면은 1차 목표가는 10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예, 왜냐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그 삼형제 있잖아요. 셀트리온 삼형제 주가 흐름 어느 정도 보셨을 거예요. 이 기업도 이제 국책과제 쪽으로도 또 말이 또 나온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딱 국책과제로 지금 선정이 된 기업이 바로 녹십자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셀트리온 이렇게 3개 기업 정도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요 지금 현재 비중이 15%시잖아요. 예. 아직까지 뭐 기존에 뭐 비중이 크신 상황에서 뭐 한번 매도를 하신 건 아니죠. 예,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이 종목이 많이 뭐 빠지게 한 된다면은 좀 네? 네? 더 하려면 자꾸 올라가서 못해. 기분 좋은 고민이시겠어요. 계속 네, 더 올라간다고 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네. 반대로 이제
한 다른 코로나 관련주들의 차트를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미코, EDGC, 뭐 시젠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지난주까지는 진짜 핫했는데 또 많이 올라서 또 많이 빠지는 모습도 간혹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1차적으로 조금이라도 매도를 하셔서 수익을 확정시켜 놓으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드릴게요. 근데 그 가격은 뭐 1차적으로 9만 원, 2차적으로 10만 원 이렇게 해서 세 번에 나눠서 좀 매도를 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9만 원, 10만 원에서 매도를 한 다음에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 매도한 비중만큼을 다시 담으시면 돼요. 다시 담는 가격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매도가 완료됐다는 가정하에 이제 7만 5천 원, 6만 5천 원 다시 한번 매수가 온다면은 그때 다시 더 담으셔도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19가 아직 치료제가 전 세계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러한 제약바이오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 종목 1차 목표가 9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 10만 원 하고 그 위로는 이제 조금 더 지켜보신다고 하면 이제 장기로 보신다면은 이제 오늘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좀 리포트가 나와서 증권사에서도 이제 기존 목표가에서 25%나 상향하는 좀 좋은 레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장기로 들고 가신다면은 마지막 이제 1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매도를 하고 남은 물량 같은 경우는 길게 한 13만 원, 14만 원까지도 지켜보셔도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자님. 와, 10만 원까지 그리고 13만 원, 14만 원까지도 봐주셨어요. 수익을 더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뭐, 애드님도 잘하시네요. 아, 고맙습니다. 네. 아니, 저렇게 하시도록 한 거 뭐 봐요. 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는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문자에 삼성전자가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 많은 개인분들이 들고 계시잖아요. 비중이 10%고요. 또 매수가가 5만 원이라고 하는데 끝자리 번호 2782님의 고민입니다. 자, 삼성전자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김민재 전문가 삼성전자 최근 흐름이 막 썩 좋진 않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일단 그대로 홀딩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중 같은 경우에도 아직 10%에 불과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내려왔을 때 그렇게 당황하시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추가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려면 사실 코스피의 흐름,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설명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코스피 지난번 상담 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PBR 0.8배의 위치를 제가 기술적으로 안내드리면서 그 이하에서 가장 강한 위치가 바로 1420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삼성전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께도 제가 1420포인트의 강한 지지라인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매도 대응하지 말고 보유하셔라. 그리고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 반등 시에 비중 줄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같은 관점이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코스닥이 연일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흐름을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약 6거래일 가까이를 어느 상단의 저항대를 뚫지 못하고 버티는 흐름이 나왔었고 돌파하지 못하고 그냥 그 위치에서 버티는 흐름, 즉 상승도 하지 못하고 하락도 하지 못하고 방향을 못 잡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이 미국의 선물 지수를 보면 확인이 가능하신데 미국의 지수가 대장 지수이기 때문에 미국 이미니 S&P의 흐름을 보시면 코스피와 똑같다라고 흐름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장중에 오늘 이미니 S&P 같은 경우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코스피 역시 같이 따라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코스닥은 왜 상승했냐라고 여기에 대한 좀 대답을 해드리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바로 이 5G라든지 아니면 제약바이오 종목입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코스닥이 조금 더 슈팅이 좀 더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코스닥의 상승, 즉 제약바이오 쪽에 상승에 따른 코스닥 상승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흐름을 판단하시려면 코스피의 차트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오늘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에 미국에서 지표 발표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발표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 좀 가늠이 되기 때문에 이 지표를 확인하고 증시가 가겠다라는 판단으로 지금 코스피와 이미니 S&P 모두 지금 상승하지 못하고 이 지표 발표의 결과를 보고 대응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안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역시 코스피와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사실 어느 정도 좀 변곡점에서 여기서 좀 지켜줬어야 되는 흐름이 나왔으면 좀 긍정적인 부분인데 여기서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두시면서 그리고 5만 원대시고 45,800원이시면 비중 절반 정도는 줄여놓고 밑에서 좀 크게 잡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섣불리 추가 매수 관점은 아직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번 주까지는 가급적이면 투자 관망 쪽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요 오늘 시장에 맞춰서 설명 도와주셨는데요. 사실상 관망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풀어드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를 드려볼까 해요. 저희 전문가들이 인기가 많잖아요. 왜 인기가 많겠습니다. 왜 인기가 많겠습니까? 수익률을 잘 주셔서 그런 거예요. 오늘 어떤 종목으로 또 행복한 수익률을 주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창욱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6글자인데요. 세계 5위 반도체 팹리스 전문 업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팹리스가 뭐게요? 팹리스는요, 반도체 설계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퀄컴이라고 하면 이해가 조금 쉬우시려나요? 근데 세계 5위면 우리나라에서 몇 위일까요? 힌트 자체만 보면 검색해보면 나올 만한 종목일 것 같은데 제가 곧 투자 포인트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이에요. 4글자인데 콩나물이 대세, 훨훨 나는 무선 이어폰 사업이라고 합니다. 애플의 에어팟일까요? 아니면 삼성의 버즈일까요? 콩나물이 대세긴 대세죠. 제가 지하철에서 유선 이어폰 꽂고 하면요. 괜스레 창피할 때도 있다니까요. 이 얼려답터의 모습을 행해줘야 되는데 근데 애플일까요? 삼성일까요? 프로그램 마지막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궁금한 종목이죠.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인데요. 시크릿 종목입니다.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6글자인데 코로나19 진단키트와 치료제 모두 갖췄어요 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오늘 CJ니가 파미셀 보고도 이 종목 가져오신 거예요? 아직 상승이 안 나왔나요? 아직 순환매가 도달하지 않은 종목 같은데 뭔가 무시무시한 폭발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곧 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제가 브리핑을 했는데 이 힌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창욱 전문가 세계 5위면 저는 1위 사고 싶은데요. 1위가 좋잖아요, 사실. 네네. 1위 아니에요? 네, 1위는 없어요? 국내에서는 1위인 기업입니다. 아, 국내에서 1위예요? 네네. 답 나왔습니다. 네. 좀 알 것 같은데 근데 반도체 업황이 앞으로 좋아져요? 요즘에 5G 해서요. 네네.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는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물 인터넷, IoT 그리고 5G 하고의 이제 같이 이제 협업을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4차 산업 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 코로나 때문에 많이 빠진 상황이라 또 좋은 기업이라서 이제 제가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아, 그럼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하시는 거네요. 근데 팹리스 전문 업체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상장되어 있는 게 몇 종목 정도 돼요? 대충요. 정확히 네. 세보지는 않았는데요. 네. 일단은 뭐 삼성전자랑 협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 보면은 뭐 네페스 같은 종목도 이제 연관 종목이라고 좀 할 수 있겠고요. 네페스는 아니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정확히 숫자를 안 세봐서. 네. 아. 하지만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이 팹리스 쪽에서의 점유율이나 아니면 기술력이나 이러한 부분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기대가 됩니다. 반도체 관련주예요. 팹리스 업체라고 합니다. 맞춰보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볼게요. 코로나 관련주라고요? 오늘 파미셀이랑 시젠 안 보셨어요? 좀 무섭지 않아요? 근데 많이 올라간 네. 종목은 당연히 내려오게 돼 있고요. 네. 뭐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호재가 부각이 되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지고 온 종목도 역시 아직 뭐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제가 고가에서 추천드린 전문가는 아니라서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저가다. 그럼 폭발적으로 상승력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데 오늘 또 그런 유아 콘텐츠 관련해서도 코로나 엮였잖아요. 그런 쪽은 또 아닌 거죠? 네, 지금 제가 갖고 온 거는 이 코로나 치료제에도 사실 묶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진단 키트 쪽에도 묶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코로나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 이게 순환매성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엮일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이게 제약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제약바이오 상승에서도 어느 정도 좀 힘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임상 3상 결과가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아니어도 충분히 지금 현재 유동성이 많이 공급된 이 시점에서 돈이 들어갈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전한 코로나19 수혜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와, 안전한 코로나19 수혜주라고 합니다. 이 종목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희 프로그램 말미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전략은 저희가 프로그램에서는 안 알려드리는데요. 가격 전략 아는 방법, 바로 MTN 실시간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프로그램 끝까지 보시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가격 전략 링크를 알려드리거든요. 거기에 접속하셔서 가격 전략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참여 방법과 힌트를 알려드리는데요. 다시 상담 이어갈게요. 자,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예, 마지막에. JW 중유제약이요. 네. 37,000원. 네. 비중은요? 30%입니다. 아, JW 중개제약의 매수가 예. 37,000원에 비중은 30%. 예. 매수 시기가 조금 오래되셨어요. 작년일까요? 재작년일까요? 작년에. 아, 작년에 매수하셨어요? 예. 그럼 수익도 조금 보셨을 것 같은데, 그죠? 아니요. 수익은 못 보셨어요? 그냥 쭉 떨어져가지고. 아, 진짜요? 아, 괜히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예. 자, 이 종목은 네, 어떻게 해야 될런가 몰라서요. 가장 고민되는 게 대응 방법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김민재 전문가께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네. 김민재 네. 전문가 알려주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JW 네. 중약 갖고 계시는데 예. 사실 이 종목은 충분히 좋은 기업은 맞아요. 근데 지금 주가가 뭐 보유를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좀 불가피하게 좀 많이 내려왔어요. 작년 같은 경우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면서 좀 좋은 예. 종목이나 안 좋은 종목이나 구별 없이 모두 폭락이 나온 상태인데 사실 JW 중약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좋은 기업인데 폭락이 좀 나와서 좀 억울하게 주가 조정을 좀 받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JW 중개제약 같은 경우는 이 영양수액제, 즉 병원에 가서 이제 수액을 맡게 되시면 거의 대부분 JW 중개제약의 수액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만큼 시장 점유율도 높고 작년 이 JW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JW 홀딩스 이쪽에서도 보시면 이 유럽 쪽으로 이제 이 영양 수액제가 처음으로 이제 아시아권에서 유럽 쪽으로 판매가 승인이 되면서 상한가까지 올라갔다가 투자 심리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상한가 반납하고 다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만큼 좋은 기업인데 그리고 호재도 오히려 있었던 기업인데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도 보시면 어떻게든 좀 꾸준히 올려주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좀 이제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37,000원대라고 말씀하셨죠. 예. 네, 지금 사실 딱 한 구간만 돌파가 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구간 이 32,000원대의 흐름을 보시면 이 구간을 최근에도 그렇고 꾸준히 돌파를 계속 못 해줬어요. 그만큼 좀 강한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어떤 강력한 호재가 있어서 여기를 갭으로 돌파해서 올라가지 않는 한 사실 당분간은 여기를 좀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JW 중약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슈를 어떻게 묶여서 종목이 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구간이 갭으로 돌파를 해서 한번 팡 튀어줬을 때는 좀 빨리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 구간, 이 32,000원대를 당장은 좀 돌파하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어쨌든 보유를 했을 때 이 종목이 올라갈 종목이냐 아니면 보유할수록 더 떨어질 종목이냐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더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위에 있는 지금 상단에 있는 물량 소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조금만 더 늘려서 보여드리면 이 32,000원 제가 말씀드렸던 이 32,000원대의 위에 가격대를 보시면 꾸준히 이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다가 작년 같은 경우 이제 폭락이 나면서 여기를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지금 위에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지금 이렇게 돌파하기 좀 하기 힘든 위치이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 쪽으로 보시면서 그래도 손실 볼 종목은 아니니까 그냥 보유하시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사실 그러면은요 변동성이 요즘 심한 것 같은데 네. 32,000원대 그 중에서 일부 매도했다가 떨어지면 또 사는 방법도 괜찮은가요? 저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37,000원이시면 어느 정도 좀 손절 감행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이 32,000원대에서 뭐 절반 정도라도 일단 손절하셔서 현금을 좀 확보해 놓으셨다가 차라리 이 종목을 아예 빠져나오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시 내려와 줬을 때 크게 내려와 줬을 때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굳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 저항대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굳이 집착하면서 진행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손절을 하신다면 다른 종목으로 편입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차트를 제가 굉장히 길게 보여드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32,000원대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물량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만약에 손절하신다면 다시 접근 가능성보다는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상 뭐 홀딩을 해주시거나 교체 매매가 괜찮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그러면 괜찮으시겠어요? 네. 37,000원까지 가기는 뭐 아직은 어렵다 그런 네, 얘기죠. 사실상 힘들다라고 또 진단을 내주셨어요. 또 네, 나중에 알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 주세요.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전화 상담 풀어드렸고요. 이제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문자에 오늘 또 5G 강세였는데 솔리드가 들어왔어요. 솔리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6,000원에 비중은 안 적어주셨네요. 끝자리 번호 9151님의 고민입니다. 솔리드가요. 오늘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6,000원까지는 안 갔어요. 오찬옥 전문가 버티면 갈까요? 네, 저는 버티면은 5G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시청자분의 매수가 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유무선 통신 장비 제조업체로 이제 5G 관련주로 이제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이제 정부의 이제 5G 통신망 4조 원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된다라는 기사로 이제 거의 모든 5G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에 거의 대장격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물론 막판에 이제 시장 전체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했지만 이렇게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점 오늘 오전에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6,000원이다라는 것은 아마 그 급락이 나오기 전에 이제 매수를 해서 들고 계셨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 지금 현재 비중이 얼마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비중이 뭐 50% 이상이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매수가 위에서는 좀 비중을 좀 덜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시장 전체나 아니면 5G 업종 자체가 이제 V자 형태다라는 확신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다시 조정을 받는다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다시 비중 채워 넣으시면 되니까 비중을 좀 덜어 두시면 좋겠고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1차 목표가는 한 6,600원 정도까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솔리드 사실 비중을 안 적어주셔서 좀 아쉽긴 하지만 저희 가격 전략 자세하게 챙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드렸습니다. 오늘의 고민 해결. 버틸까? 팔까?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추천 주신 종목들 AS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수익률 자랑도 해보고 아직 안 올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창욱 전문가의 종목부터 AS 도와드릴게요. 어떤 종목을 그동안 추천 주셨을까요? 바이넥스, SK케미칼, NC소프트, 에센테크가 있는데 와, 다 최신해 주셨어요. 3월 달인데 수익률이 아주 좋아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 AS 원하시나요? 네, 오늘은 1차 목표가를 너무 많이 네. 올려버린 이제 에센테크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에센테크 그러니까요. 목표가 훨씬 지났는데 에센테크가 또 총선이 다가오면서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흐름 좋잖아요. 네. 이제 수익 실현 각일까요? 네, 일단은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총선 관련 주기도 하고 1차 목표가보다 이미 한 10% 이상 더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절반은 팔고 절반은 버틸 각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LPG 관련 주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름하고도 연결이 되고 뭐 자동차 LPG 관련된 이제 종목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회사에 이제 사회이사가 한 분이 이제 신규로 선임이 되었는데요. 바로 이제 그분이 이제
종로에 이번에 출마하시는 분과 좀 연관이 있어서 이번에 정치 테마 관련주로 이제 신규 편입이 된 종목입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요 S&T의 차트만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왔었는가 싶을 정도로 차트가 되게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이제 목표가를 뚫고 올라갔는데요. 현재 지금 시장 위아래로 많이 흔들리더라도 이제 단기적인 추세인 5일 이동평균선보다 한참 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 총선 같은 경우 앞으로 2주 뒤로 다가왔기 때문에 변동성은 계속해서 있겠지만 이제 추가로 더 상승할 여력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비중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이제 2,000원으로 좀 상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비중은 목표가 2,000원으로 상향 도와주셨는데 제가 이 S&T를 검색해 보니까 작년 여름에는 폭염주로 또 분류가 됐더라고요. 그 에어컨 밸브 있죠. 이걸 만드는 회사인데 그럼 이번 여름에는 이미 테마를 한번 받았으니까 좀 상승하기 어려울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여름 전에 이제 한 4월, 5월 달까지 어디까지 조정이 받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말씀 주셨던 대로 이제 주봉인데요. 이미 주봉이 2018년도와 2019년도의 고가를 뚫어버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뭐 최대 이제 2,000원, 2,300원 정도라고 보여지는데요. 종목들이 이제 정치 테마랑 엮이는 종목은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크고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가고 빠질 때도 좀 크게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아마 올해 여름에도 분명히 좀 부각은 받겠지만 그 부각의 이제 폭 같은 경우는 이번 흐름을 조금 지켜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에 폭염주로 분류되는 건 이번 상승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반은 팔고 반은 보유 전략이라고 S&T 설명 도와주셨네요. 자, 다음으로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AS 도와드릴게요. 셀트리온 제약, 바디텍메드, 알서포트, SV 인베스트먼트. 아니 그냥 기본이 100 근처네요. 와, 대단하신데요. 여기서 할 거 많으시겠어요? 오늘 어떤 종목 AS 원하시나요? 네, 오늘 SB 인베스트먼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V 인베스트먼트 3월 달에 추천 주셨는데 133%입니다. 와, 이젠 그냥 팔죠, 그냥. 팔고 이제 수익 실현 각하죠, 우리. 네, 이 종목은 절반 정도는 팔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이 좀 많이 내려왔을 때 지금 물린 종목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테마 종목들을 추천 안 드리다가 너무 수익률에서 좀 버틸각 파악해서 좀 밀리고 있는 것 같아서 추천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좀 좋은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S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만 일단 수익 실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흐름을 보시면 애초에 상장 당시 때 가격이 4,500원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처음에 이제 이 종목을 공모 가격 대비했을 때 매수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상장하자마자 계속 물려있던 사람들이 주가가 올려주면서 좀 차익 실현 물량, 즉 빠져나오는 물량이 지금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절반 정도는 안전하게 수익 챙기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절반은 그대로 좀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증시가 밀리는 건 별로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이렇게 뭐 다른 종목에서도 좀 수익을 본다면 좀 수익을 좀 극대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19 아직 이슈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뭐 물론 변동성은 좀 크고 저항대 물량이 좀 나오는 시기이긴 하지만 그대로 좀 비중 절반 정도는 보유하시면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이 가능할 거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절반은 보유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V 인베스트먼트 보유하신 분들은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근데 SV 인베스트먼트가 2018년도에 상장이 됐더라고요. 공모가가 7,000원이던데 그럼 곧 7,000원에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상장된 종목의 공모가는 보통 어떤 의미를 띠고 있나요? 아무래도 저항대 물량으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 4,500원대 애초에 주식 상장됐을 때 가격대도 마찬가지고 공모가도 역시 저항대 물량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지금 뭐 7,000원이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상승이 나와야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뭐 위로 어떻게 보면 좀 더 위에 저항 구간이 남아 있어서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았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어서 뭐 7,000원 이 공모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더 위로 열어주는 계기가 되지 않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목표가 6,600원 설정해 주셨지만 7,000원 위로도 갈 수 있다. 이런 거는 열어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SV 인베스트먼트 133%의 놀라운 수익률 보여주셨습니다. 자, 최종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 수익 쩔지 SN테크 36%의 급등, 1차 목표가 도달, 절반 수익 실현, 2차 목표가 2,000원이라고 설명 도와주셨고요. 다음으로는 김민재 전문가 SV 인베스트먼트 많이 올랐다, 수익 절반 챙길 시기라고 설명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버틸까? 8 가겠습니다. 수익 해결사 오픈했습니다. 방금 버틸까 팔까 보신 분들은요, 우리 전문가 종목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종목 가져왔는지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창욱 전문가의 종목인데요. 아니, 아까 채팅창에 넷패스 관련주가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세계 5위 그리고 우리나라 1등 기업 어디입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어버브 반도체라는 회사입니다.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MCU라는 이제 단어를 좀 이해를 하고 좀 들어가시는 게 좋겠는데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이제 가전 그리고 전기 제품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칩을 바로 MCU라고 하는데, 그 부품의 이제 생산, 설계 관련 팹리스 업체입니다. 이제 이 분야에서 이제 세계 5위 수준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국내에서는 1위 업체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납품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LG전자, 그리고 위니아데우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중국에서도 지금 이 회사의 이제 제품을 쓰고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이제 모두 아실 만한 샤오미라는 기업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나라에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상생 펀드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이러한 부분이 이제 펀드가 총 1천억 원 규모의 이제 상생 펀드가 이제 조성이 되었는데요. 그러한 수혜도 충분히 이 어버브 반도체라는 기업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작년 3분기 한번 보면은, 작년 3분기 같은 경우는 회사 매출의 약 41% 정도가 이제 수출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IoT, 사물 인터넷 확산에 이제 발맞춰서 이제 이러한 MCU라는 칩을 이제 IoT 제품에 이제 적용하기 위한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전체 실적을 보면은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이제 100억 원을 돌파하는 이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약간의 좀 타격은 있겠지만 그래도 작년보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라는 것이 제 분석입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버브 반도체가 이제 작년부터 보면은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이 상승한 12월 달부터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달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딱 정확히 이제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맨 마지막에 좀 빠진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만큼 이제 기존에 이제 3월 초에 이제 지수가 조금씩 빠질 때도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자기만의 자리를 지켜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최근에 많이 빠져서 조정받은 이제 저가 매수가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추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급락이 나올 때는 이제 5일 이동평균선을 계속 뚫지 못하고 그 5일 이동평균선에서 맞고 하락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바로 이제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 이제 3월 25일부터는 이제 5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계속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시초가에 이제 매수를 하신다면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8,0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5,500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은요, 어버브 반도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수도 있어요.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5,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알아볼게요. 아까 또 수익률 보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데, 콩나물이 대세라고 하는데, 콩나물 그럼 삼성이에요? 아니면 애플이에요? 네, 애플 쪽입니다.
그럼 LG이노텍 아니면 BH 네, 아닙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나머지 한 종목인 바로 네. 더구전자라는 종목이고요. 네. 지금 굉장히 주가 대비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사실 시장이 내려오면 뭐 우량주기 때문에 같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뭐 더구전자 아직 뭐 물려 계신 투자자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종목을 일단 가지고 왔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 무선 이어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이 굉장히 판매가 호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2020년도 실적 예상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액 같은 경우 한 19%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약 10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을 어느 정도 좀 받는다면 이분이 좀 하향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충분히 실적은 보장된 업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애플 쪽의 아이폰 같은 경우 저가 판매 그리고 카메라 쪽 강세를 보이면서 카메라 쪽 강조를 좀 하면서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애플 같은 경우도 매출도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더구전자 역시 이 카메라 브라켓 쪽이라든지 아니면 무선 이어폰 쪽에서 수혜를 동시에 좀 같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시장의 조정이 받는다면 이런 우량주는 같이 좀 내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종목은 내려와도 투매할 종목이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가지고 왔고요. 올라가게 된다면 가파르게 상승할 거다라는 관점입니다. 이번에 이 3세대 무선 이어폰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좀 프로 버전으로 나오긴 했는데 그 기존 버전보다 그렇게 기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프로 버전이 나오자 또다시 매수세가 가격적인 부분이 좀 비싼 부분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긴 했겠지만 충분히 매출이 좀 잘 나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이슈에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을 때는 우선적으로 좀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관점입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일단 6,600원 10% 수익권을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일단 5,400원을 잡아드리는데 지금 현재 가격에서 사실 그렇게 크게 밑으로 많이 열어드리지 않은 이유가 이 종목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진입하자라는 관점보다는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이 종목을 밑으로 내려왔을 때 투매를 하지 말자라는 관점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거의 PER 가치로 했을 때 약 5배 이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더 내려온다면 더 저평가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투매할 종목은 아니다. 오히려 차라리 큰 손실 중이시라면 이거를 손절할 게 아니라 차라리 버티며 올라올 종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하자라는 관점이고요. 손절가는 짧게 5,400원 그리고 목표가는 6,600원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와, 더구전자의 실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명 애플의 콩나물 관련주 바로 더구전자였습니다. 목표가는 6,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400원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 너무 궁금합니다.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폭발적인 시세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6글자에 코로나19 진단키트와 치료제 모두 갖췄어요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순환매가 안 돈 종목일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물어봤듯이 무섭기도 할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근데 전혀 무서워할 필요 없다 했죠? 힌트 좀만 더 주세요. 인터넷, 그러니까 녹색 창에 검색을 하셨을 때 코로나 관련 종목을 쳤을 때 사실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요. 그 종목을 보시면 이 미국 쪽으로 이 15분 키트 판매 쪽 이쪽으로 연관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동사 자체적으로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기관과 같이 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 두 개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나올 종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상승이 안 나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가의 위치도 괜찮다라는 부분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제법 변동성을 좀 보였는데 이번 코로나19 이번 미국 지수 같은 경우 다시 약간의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올라가더라도 이 호재라는 부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임상 결과라는 호재도 남아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관점입니다. 네, 그 힌트를 들어봤는데요. 저희 안에 카메라 감독님 눈이 반짝반짝하세요. 어떤 종목이 나올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종목명은요, 방송 말미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전략은 저희가 방송에서는 안 알려드리고 대신 MTN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MTN 실시간 유튜브 채팅 방법에 채팅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프로그램 끝났을 때 저희가 링크를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접속하셔서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가격 전략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 02786-102번, 107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재밌으셨나요? 여러분들 몸 건강 꼭 챙기시고요. 저희 내일도 돌아오니까요. 내일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